한 달 챌린지 뭐 그런 거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하루에 한 권 읽기. 이게 20권이 세트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한 달에 끝나지는 그런 토지 챌린지를 해볼까 했지만 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포기! 빠른 포기! 빠른 포기! 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었고, 근데 또 추천드리고 싶음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내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미뤄왔어요. 근데 오늘 추천을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책 소개 시작할게요. 오늘의 책은 페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예전에 그 북하울 할 때 그냥 슬쩍 보여드렸거든요. 이러이러한 겁니다. 언어에 관련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이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읽기 전이니까 제가 약간 잘못 알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언어에 관련되긴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상은 책상이다 라고 하는 책은요, 단편이고요. 그 단편 안에 7개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책상은 책상이다, 아메리카는 없다, 발명가, 기억력이 좋은 남자, 요도크 아저씨의 안부 인사, 아무것도 더 알고 싶지 않았던 남자, 7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일단 굉장히 얇고요. 굉장히 얇고 페이지가 옹기니의 말 빼고 약 12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글밥도 이렇게 막 아주 빽빽하게 있는 책이 아니라서 아주 편안하게 하루에 읽기도 좋고 독서 초보자들 읽기에 정말 더없이 좋은 책이다 싶어서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북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너무 좋은데, 분명히 이거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좋은 것에 걸맞는 어떤 유명세를 입지 못한 책들을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는 어떤 욕심, 그런 게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생겨서, 그렇다면 이 책을 꼭 추천을 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온 목적도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읽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 작가님께서 36년생, 35년생, 스위스에서 태어난 35년생 페터 빅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책이 한국에는 이 책 계절들이랑, 그리고 나는 시간이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단가, 그 책이랑, 그리고 뭐 또 다른 책 한 권, 여자는 시간 또 이런 책인데 그렇게밖에 번역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왕성하게 글을 기고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분이셔서 조금 더 이분이 유명해지시고 한국에서도 이미 내놨던 더 많은 책들이 한국으로 번역돼서 들어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으로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부터 약간 말씀드리면 외로운 할아버지예요. 외로운 할아버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오베 느낌도 약간 나고, 할아버지들이 고독하고요, 외로워요. 그런데 그 고독과 외로움이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정말 옆에 일가 친척이 없는 그런 식의 외로움이 아니라 단절되는 거죠. 소통이 부재하게 되는 거. 본인만의 세상 속에 스스로 가둬놓거나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기이한 고집을 부려서 본인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그렇게 되면서 단절되고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 책 전반에 다 흐르고 있고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짧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짧은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독특하고, 이런 글 어떻게 쓰지? 이란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짧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일단 제목으로 뽑힌 책상은 책상이다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 이 쿠션을 쿠션이라고 부르기 싫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쿠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이걸 책이라고 부를래 라고 혼자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할아버지가. 그리고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사물에서 나중에는 동사도 막 바꿉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정확히 뭐를 어떻게 바꿨는지 아주 빠르게 잠깐 훑어드리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점점점점 내려와서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9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남자는 일어나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섰다. 그는 자기 옷들을 신문에서 꺼내 입고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양탄자 앞 시계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이 나올 때까지 거울을 뒤적였다.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단어들을 까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이 정한 단어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써왔던 것들을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우습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웃기게 들리는 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중국말로 밥 먹었냐? 이게 츠 먹다 츠 그리고 츠팔르마 츠 모르겠어요. 청조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츠팔르마 이렇게 하면 뭐 잘못 발음돼서 되게 웃기게 우리한테 웃기게 들리는, 왜냐면 욕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할아버지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사실상 원래 그 표현들이 이제는 되게 웃기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막 혼자 키득거리고. 그 다음, 그러나 이건 사실 웃은 얘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게 시작되었고 슬프게 끝이 난다. 잿빛 외투를 입은 그 나이 많은 남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했고 더 이상 인사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글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책상은 책상이다 말고 나머지 글들도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떤 단절, 고립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짧게 드리면 실제로 아메리카가 존재하지 않는데 꼬마가 대륙을 발견했다고 막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꼬마 이름은 콜롬빈입니다. 콜롬빈. 근데 콜롬빈이 이제 대륙을 발견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모든 그 나라의 뭐 왕궁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콜롬빈이 대륙을 발견했대 라고 하니까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나타나서 아, 정말 그곳을 한번 가보겠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왔을 때 이제 콜롬비는 겁이 나죠. 사실상 내가 진짜 대륙을 발견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항해사가 나섰고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왔으니 이제 사실대로 말하겠구나. 아, 너무 겁난다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아, 콜롬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저도 대륙을 봤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꼬마는 너무 놀라운 거죠. 아, 이거 없는데 거짓말했는데 저 아저씨가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해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곳의 이름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는 그 꼬마한테 아, 너는 콜럼버스라고 이름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콜럼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첫 번째로 베스푸치 아저씨가 거짓말을 해줬고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항해사들이 또 가잖아요. 또 이제 있다고 하니까 보러. 근데 그 사람들이 와도 또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가지고 왔다는 물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와도 본인은 나 하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실제 우리 뭐 콜럼버스랑 그리고 진짜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항해사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렇게 만드니까 정말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뭘까? 아, 진짜 그렇다면 아, 정말 재밌고 특이한 생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정도가 아주 앞서 있다, 많이 뛰어넘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 전에도. 굉장히 기이한데요. 너무 특이하고 재밌어요. 그 다음은 굉장히 슬퍼요. 제가 이 책을 좀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책은 굉장히 깊은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건 분명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깊은 메시지를 뭐 언어로 인한 뭐 소통의 단절 그 외에 내가 어떤 걸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거의 이 책을 읽은 지 약 한 4, 5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람마다 되게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족도는 꽤 높을 것 같아서 용감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책 추천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이 책은 제가 4, 5개월 전에 읽었던 거고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진짜 너무 재밌는 책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김원비 작가님의 전국 축제자랑. 난리 나요. 그 막 누워가지고도 막 이 책 내용 보다가 으아 하고 막
하면서 막 웃었던 그런 진짜 웃기고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이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지금 인기 너무 많죠. 일 것 같은데 김원비 박태하 작가님께서 전국의 축제를 돌아다닙니다. 비교적 안 유명한 곳 그리고 비교적 작은 축제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어떤 아주 한국적인 거 K스러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많이 축제집 가면 뭐 볼 것도 없고 다 똑같은 거 나오고 여기 파는 거 저기 파고 행사들도 뭔가 비슷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다각도로 접근을 하거든요. 일단 굉장히 웃겨요. 말투 자체가 김원비 작가 특유의 그 진짜 웃긴 말투, 진짜 웃긴 그 어법. 너무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데 그 안에 좀 이렇게라도 해야 이렇게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소도시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산천어축제 뭐 연어축제 이런 데서 우리의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그런 어떤 좀 각성하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 어떤 연어의 마음속으로까지 관점이 들어가는 듯한, 마치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읽는 듯한 사소한 거지만 그 안에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담아서 굉장히 열심히 해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아주 너무 웃긴데, 진짜 너무 웃긴데 그 안에 메시지들이 다 너무 좋아서 이 책은 정말 확실하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책 하나를 가지고 리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소개할 것도 없고 그냥 사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2권 사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2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 읽는 책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즘 읽는 책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원래 제가 한 달 챌린지 뭐 그런 거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하루에 한 권 읽기. 근데 또 일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일이 있을 때 생각해서 한 10일 남겨두면 이게 20권이 세트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한 달에 끝나지는 그런 토지 챌린지를 해볼까 했지만 빠른 포기 했고요. 일단 이 책 읽고 있는데 되게 잘 읽히는데요. 제가 일단 많이 나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 읽혀요. 일단 부산말 그러니까 사투리 엄청 많고, 은냐 이런 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은냐, 이게 아버지 다 다녀올게요, 은냐 이러면 아이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말들이 그냥 쫙 다 적혀 있으니까 읽기 되게 편하고 쭉쭉 들어왔어요. 쉽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었던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남았는데 읽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 토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책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책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